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올 한 해도 참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화낼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낼 만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화내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당연히 화내야 할 것도 꾹꾹 참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겠죠. 다만 화내는 것이 주변 분위기와 일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때와 장소, 화내는 대상, 화내는 수위 조절 등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A가 원인인데 정작 B한테서 화풀이를 해버리거나 1년 전에는 참았다가 지금 와서 아주 작은 문제를 빌미로 크게 화내버리는 시기 되면 적절치 않은 것이죠. 주변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화냄이 잦아지면 병이 됩니다. 자신도 충동적으로 버럭 화를 내지르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를 분노 조절 장애 혹은 감정 조절 장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환자 본인도 잘못이란 생각도 들고 이혼 상담까지 받게 될 정도로 후회도 하지만 왜 멈춰지지가 않는 걸까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억압된 정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화가 비정상적이며 폭발적으로 발산되는 것은 억압된 요인이 존재했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일상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내원한 주부 A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초등생 자녀들에게 주로 갑작스럽게 화를 냅니다. 때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붓게 된다고 합니다. 이내 돌아서면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그 빈도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붙여준 엄마 별명이 앵그리맘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화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 눈치부터 보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A씨 자신도 불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에 자기 실망감도 큽니다. 또 화를 내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럼증까지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싶고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상담 치료까지 받았지만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갈등을 참았다가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A씨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이며 시동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오는 A씨 분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A씨 일상에서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앵그리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헬리콥터 맘의 전형이었던 겁니다. 헬리콥터 맘이란 자녀들 주변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헬리콥터처럼 웅웅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며 자녀 주변만을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엄마들을 말합니다. 사실 아이를 한둘만 키우다 보니 헬리콥터 맘이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A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준비물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학교 때는 학교 앞까지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죠. 놀이터에서 놀 때도 절대 아이 혼자 놀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나 유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는 항상 엄마가 곁에서 지켜보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 걱정도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항상 건강에 좋은 음식을 모두 직접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유식도 직접 다 만들어 먹였답니다. 재료 또한 비싸더라도 유기농만을 선호합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학원이나
가을 선생님들을 다 섭외해서 유치원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 모든 장면들은 대충 보면 지극정성의 헌신적인 엄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엄마, 과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자신들을 잘 챙겨준다는 점은 느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조차 엄마의 의견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이들도 자아가 발달해 갈수록 점점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같은 엄마에 대한 분노를 내적으로 삼키면서 틱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기, 물건 반듯하게 챙겨놓기, 과제물 미리미리 챙기기,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의 간섭과 감시가 뒤따르는 생활입니다.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에 뒤따르는 잔소리 속에서 아이들은 뭔가 모를 질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엔 바로 강박적인 모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평소에 헌신적인 모습과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양면적 태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A씨에게 요즘 아이들에게 화낸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바로 갈아입지 않는 모습에 순간 심하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때가 많다라며 하루 종일 아이들 뒷바라지에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씨는 한참 개구장이 아이일 때인 아이들이 집에 돌아온 뒤에 옷을 빨리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 하나에도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별나게 문제라서 A씨 일거리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A씨가 사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A씨는 유독 다른 엄마들보다 육아에 올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뭔가 과해 보이는 것 이면에는 억압된 에너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상당 결과 A씨는 결혼에 대한 불만족을 아이들 육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A씨는 사실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A씨도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물론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불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A씨 내면에서는 자신도 힘들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사회적 성취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습니다. 외부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게 친정 부모님의 고집과 원치 않았던 결혼 때문에 좌절됐다는 무의식이 강해졌던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남편의 내조에 신경 쓰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밖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남편 월급으로 아이나 키우고 밥이나 하면서 산다. 이런 식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결혼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좌절감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육아로 옮겨간 겁니다. 마치 성적 경쟁이라도 하듯이 육아라는 과제를 지나치게 잘 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강박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 꿈과 인생을 포기한 대신 선택한 결혼과 육아이니만큼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인 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다 잘한다고 인정해 줄 만큼은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나 남편이 요구한 것도 아니죠. A씨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과도하게 매달린 것뿐입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헌신적인 엄마라는 칭찬과 자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A씨의 초자아의 도덕적 욕구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좌절됐던 자신의 꿈이 자극받을수록 더더욱 아이들 육아에 헌신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학창시절의 노력과 보다 멋진 삶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편이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집안 대소사에 대한 결정권이 적어질 때 불만족을 더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A씨 입장에서 자기 내면에 이런 불만과 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양심에서 용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일단은 무의식 깊이 억압이 됩니다. 그러나 억압된 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계속 밖으로 밀고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 힘이 바로 헬리콥터 마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이들을 걱정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옥죄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죠. 아이들에게 질식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 꿈이 좌절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울분이 강할수록 더더욱 과잉보호나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A씨의 분노조절 장애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해 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멈추고 후회를 해도 멈춰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는 헌신적인 엄마의 삶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화내면 안 된다는 사고죠.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계속 희생과 억압만으로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불균형을 깨어버리기 위해 분노조절 장애로 나타난 것이죠. A씨는 그렇지만 때로는 이 같은 내적 갈등이 만성 두통이나 이유를 알기 힘든 공황발작이나 건강염려증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든 분노조절 장애가 A씨와 똑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진짜 원인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A씨 역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를 객관화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한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는 표면화된 이유로 우리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착각인 거죠. 우리 자신을 조금은 아름답게 포장해 놓고 바라보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포장이 나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은폐시켜 버림으로써 원인조차 찾기 힘든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치유는 그 포장된 마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갈등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